그때 당시에 1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법인 택시를 시작하게 됐죠. 전기차는 그냥 가스값을 미리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택시에서 생기는 범죄의 대부분이 그 길에서 탄 손님들이에요. 양수 교육을 빨리 받는 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인 택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성은 한 2억 4천? 2억 3천 얘기할 것 같아요. 비싼 만큼 수입도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입니까? 그래서 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님은 길손님 수수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수수료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직접적인 관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번호판이 지금 2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2억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면허값이 한 2, 3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군대로 시청자분들, 현재 경기도 오산 화성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 중이고, 개인 택시 이제 수입에 관련된 브이로그, 처음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만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손님들 그 노래방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해서 조금 기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택시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했는데 그 회사 월급을 추월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이 좀 나한테 맞는 건가 싶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택시가 그때 당시에 1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법인 택시를 시작하게 됐죠. 택시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9점을 주고 싶어요. 가스차, 전기차, 예. 또 비용 질출 면에서 어떤 게 좀 유리합니까? 전기차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죠.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이렇게 두 가지가 주류인데, 뭐 옵션 달고 뭐하고 하면 한 최소 3,500원 생각해야 돼요. 그 K5나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뽑으면 한 1,500, 1,800 사이 될 것 같거든요. 좀 그 부분에서는 LPG가 유리하고, 유지비 측면에선 제가 하루에 가스를 3만 원 넣는다고 하면 전기차들은 8,000원, 한 10,000원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차는 그냥 가스값을 미리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소모품이 안 들어간다. 요것도 좀 장점이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세요. 부정적인 분들은 아직도 부정적이고, 물론 이 전기차 화재가 나한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또 불안하긴 한데, 네, 저는 다음에 차를 바꾸면 전기차로 바꿀 겁니다. 고장이 한번 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뽑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비소에서 일하시는 손님을 만났어요. 하이브리드도 그 배터리 한번 잘못 나가면 수리비 한 2천만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거더라고요. 굳이 비싼 가격의 전기차를 대출받아서 하실 필요는 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기사님도 예약 손님을 받고 하는 중이에요? 예약 손님을 잘 안 만들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이 택시는 회전율로 이렇게 손님을 태워야 돈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 되잖아요. 1초에 콜이 2-3개씩 계속 들어와요. 굳이 예약 손님을 태우러 10분, 15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단가가 혹시 더 비싸긴 하지 않아요, 예약 손님이? 더 받으면 불법이니까요. 기사님은 승강장 손님, 길 손님, 콜 어떤 영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까? 절대 안 태웁니다. 길에서는. 역 빼고는 안 태워요. 왜냐면 택시에서 생기는 범죄의 대부분이 그 길에서 탄 손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셔가지고 목적지를 정확히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막 출발하시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어디 가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출발을 해요. 못 하잖아요. 네. 원칙상으로 손님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을 안 하면 기사는 내리라고 할 권한이 있어요. 이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목적지를 말을 안 해서, 이러시면 제가 못 가니까 그냥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안 태우려고 그래요. 진짜 거동도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안 태워도 괜찮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욕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내 영업구역이 아닌 데서도 하차라고 할 수 있고요. 아직도 그런 먹튀 손님이 있습니까? 네, 진짜?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학생 3명이 타서 한 명이 1차 목적지에서 내리고 2차 목적지에서 2명이 내리는데, 한 명은 내리고 한 명은 계산하는 척을 하더니 카드를 주고 그냥 냅다 도망갔대요. 아파트 골목으로. 네. 근데 다 잡히거든요, 요새. 그 카드는 짜가네? 네, 그죠. 뭐 주승 카드거나, 외국인 여자 손님이었는데 바로 집이 여기인데 뭐 갖고 온다고 갔대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믿고 내려줬는데 안 오더래요. 30분이 지나도. 숨어서 택시를 지켜보고 있는 걸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여기저기 이동하다 어느 순간에 사라졌대요.
건물을 막 그렇게 옮겨 다니면 경찰도 찾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기사들이 좀 이따 보내줄게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믿거든요. 예.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한 30대 초반쯤 됐나? 돈이 없다는 거예요. 깜빡하고 지갑을 놓고 왔대요. 자기가 한 30분 있다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 나중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설마 그것 때문에 뭐 고소하고 이럴까 뭐 해서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용 증명을 A4 용지로 그쪽으로 문자로 사진 보내줬거든요. PDF 파일로. 너 내가 고소할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보내더라고요. 안 주면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요. 그 택시 고수들은 예. 손님을 태우는 운행 방법이 좀 다릅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영업 방식을 택해서 하셨는데 요새는 다 그냥 앱으로만 하시니까 손님들도 요새 길에서 잘 안 타세요. 안 서니까 택시들이. 개인 택시가 은퇴자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 저도 놀랬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가 돼서 요즘 뉴스 보면 자영업 경기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영업 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가보면 임대 건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몇 년 은퇴 빨리 하신 분이 택시를 탔는데 야 그래도 이거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여기로 경기도, 서울, 인천권은 그래도 먹고는 살거든요. 적당히 일하면 돈이 안 돼요. 요즘 직장인들은 뭐 4.5일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최소한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럼 하루를 쉬려면 그 하루를 2시간씩 나눠서 딴 요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씩 한 6일 정도 해야 하루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지역은 그래도 매출이 괜찮게 나오는 지역일 건데 그 정도거든요. 그럼 딴 데서 하실 것 같으면 더 해야죠. 한 80시간은 해야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동 강도가 세네요. 네. 보통 300km는 타요. 그래서 넉넉하게 진짜 택시에서 돈 벌 거다라고 하면 한 80시간은 해야 된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한 달에 매출이 한 1000에서 1200 나왔어요. 여기가 좋은 지역인데도 그 정도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해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양수교육 받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아, 그죠. 양수교육을 빨리 받는 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인 택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바로 개인 택시 사신 분들이 후회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양수교육 받기도 힘들잖아요. 법인 택시를 한 2년 하시면 그 경력자용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경력자용은 이틀짜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걸 받았는데 그거는 예약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최소한 택시를 1, 2년을 해봐야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돈 번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입금만 잘 하시면 그래도 월급 한 200은 나오거든요.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 그때 사셔도 괜찮아요. 2년 동안 가격이 막 몇 천만 원씩 오르진 않을 거거든요.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어요. 한 번 사시면 5년 동안 이제 낙장불입이란 말이에요. 못 팔아요. 아, 빼박이네요. 네, 한 1년 하다가 사람한테 질려버려가지고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나머지 4년 동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스트레스를 참아가면서 하던가 택시 방치하고 자기 딴 일 하시는 분도 봤고, 이 브로커가 또 있어요. 팔아주는 브로커. 택시를 팔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만 62세가 넘었거나 1년 이상 아픈 경우여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팔 수 있어요. 그 서류를 위조해주는 브로커가 또 있어요. 네. 그럼 또 손해잖아요, 그것도. 요즘은 법인 택시 어디 전화만 하면 오라고 막 양팔을 들고 환영을 하거든요. 회사들이 너무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취미예요? 그냥 피규어 모으는 취미인데 1년에 한 번씩 좀 바꿔주죠, 새로. 나중에 결혼하시면 애들 주면 되겠다. 싱싱기사님 기준 개인 택시 양수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2년 6개월 전에 1억 8천 정도, 지금 아마 오산이 2억 1천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은 한 2억 4천? 2억 3천 얘기할 것 같아요. 경기도권에선 여기보다 비싼 데가 없을 거예요. 이제 번호판에 저당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KB나 신한에서 개인 택시 전용 대출이 있었어요.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서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요새 다 막는 추세더라고요. 그것도 적당이면 괜찮은데 억을 넘어가면서 대출을 하는 건 조금 비추라고 생각을 하고, 몇 분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뭐 서울은 뭐 1억 1천이다.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게 낫겠냐? 한 1억은 있대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냥 서울차 사라고 하거든요. 택시기사들 매출 물어보면 뭐 한 달에 뭐 700, 800, 1100, 1200 부르시거든요. 가능은 한데 결국에 자기 몸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하시다가 번아웃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렇게 일을 하면 과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있는 분인데 빚 다 갚고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더라고.
빚은 안 내시는 게 좋아요. 50만 명이 겨우 넘는 도시였는데 2배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더 늘어날 거예요, 인구가. 근데 그만큼 택시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2번째인가로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도 적은데 다 퍼져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택시가 부족하죠. 한 100대, 150대 뭐 요 정도 나오고, 지금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차가 100대가 있으면 100대가 다 못 돌아가요. 기사 수가 부족하니까. 개인 택시가 나오면 가져가는 사람은 법인 택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택시가 50대 나오면 그 법인 택시 하는 100명 중에 50명이 개인 택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택시가 줄어든 거예요. 택시가 나오면 나올수록 길에 돌아다니는 택시의 수는 더 줄어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전국에서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택시는 서울이에요. 서울 기사님들이 아마 이 영상 보면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항상 보면 연 최고 매출자는 다 서울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먹을 파이가 많잖아요. 가장 가성비 좋은 택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무조건 서울입니다. 무조건 서울. 지금 팔면 2억 1천인데 이거 팔고 지금 서울이 한 1억 3천 4천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그거 사면 한 8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부산 택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채널에 그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신데, 부산에서 하실까 여기서 하실까 하다가 여기서 사셨더라고요. 부산 경기도 요새 많이 안 좋다고,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 층이 주타겟일 수밖에 없어요. 이 술이랑 빠질 수가 없어요. 부산은 좀 불리하죠. 택시가 가장 싼 지역은 어디예요? 대구요. 제가 알기로 한 6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양수교육 경력자용을 받으러 갔을 때 대구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여기 매출을 얘기해주면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택시가 하루 매출이 그렇게 나오네요. 말이 안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한 11시, 12시면 끝나요. 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밖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길에 사람이 없어요. 특히나 평일 같은 때는. 그래서 요새는 한 오후 1시에 나와서 딱 손님 끝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얘기할수록 네. 택시 매력이 자꾸 없어지는 그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일을 하는데 최소가 8시간이고 좀 많이 일하면 한 12시간까지도 일을 해요. 보통 일주일에 그래도 한 60시간은 넘게 하더라고요. 주에 매출이 한 180에서 한 220 사이. 당장 나갈 거는 뭐 가스값, 뭐 수리비, 보험료 뭐 요 정도. 근데 월 매출로 치면 7, 800 정도 나오거든요. 직장인들 예를 들어서 연봉 한 4천이라고 하면 실제로 받는 게 한 300 될까요? 택시로 1년에 매출을 8천, 차를 5년마다 바꿔줘야 돼요. 기본으로 5년이에요. 그럼 차값이 5년 동안 2천만 원을 1년에 400만 원이잖아요. 보험료가 제가 사고 한 번도 없는데 1년에 240이거든요. 사고 몇 번 내신 분들은 700, 800이에요. 뭐 유류비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6, 70은 생각해야 되고, 엔진오일도 한 달에 8만 원 잡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8천을 찍으면 이것저것 유지비만 한 2천원 나오겠더라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 직장 다니면 퇴직금 있죠, 연차수당 있죠, 복리후생비 있죠, 보너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8천을 매출을 내서 2천 유지비를 쓰고 6천 남았는데, 이제 퇴직금이랑 이런 거까지 감안을 해보면 좋은 건가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계속 매력 떨어집니다. 수익은 개인적으로 만족하세요? 저는 만족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보다 안정성,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더라고. 자기가 애도 봐야 되고 자기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월로 보면 1200 좀 넘었어요. 최저 매출은 한 400 됐나? 일이 하기 싫어서 좀 콜 취소가 너무 쉽다 보니까, 또 택시가 있는 데는 콜 취소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들어온대요. 여기는 특성상 콜이 최소 5분 이상 거리에서 와요. 왔어요. 전화를 안 받아. 누군가 손님을 태우고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주던가 미리 취소를 해줬으면 나는 다른 콜을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하니까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콜 회사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느 콜 업체든 아무것도 안 해줘요. 어쩔 수 없다 하시기고.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를 불렀는데 늦게 나오거나 취소하면 돈을 부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큰 기업이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기사들을 위해 해주겠다, 이게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기사들한테 제발 그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짜증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하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전화 안 하거든요. 그냥 빨리 취소를 해주는 게 가장 낫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그게 낫죠. 특히나 이제 출발했는데 거의 지금처럼 다 온 상황이면 일단 오시라고 자기가 저기 택시비 드릴 테니까 됐다고 해도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일 10번 겪다가 나쁜 일 1번 겪으면 그 나쁜 일 하나만 이렇게 부각된단 말이에요. 4년에 지금 32만 킬로예요.
최근에 수리비 한두 달 사이에 한 300 넘게 쓴 것 같아요. 또 매력 떨어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차를 3년마다 바꿔주세요. 택시는 차를 살 때 보조금을 받아요. 차를 뽑고 3년이 지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3년째가 중고가 방어도 가장 많이 되고, 그분들은 근데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기사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 했으니까 몸이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택시하기 전에 한 70 후반대? 얼마 전에 몸무게 쟀을 때 110kg더라고요.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밥을 안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엄청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졸리니까 바로 자고. 뭐 과자 이런 것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살이 찌더라고요.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기사님 콜 종류가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리고 우버 지역콜이 있는데 저도 그건 안 쓰거든요. 거의 카카오랑 우버 두 개만 쓰고 있어요. 일단 소비자가 많으니까요. 기사들이 다 카카오에 있으니까 소비자도 안 바뀔 거라는 거죠. 그게 원래 독점 아니겠어요? 요새 우버가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요.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최대 10% 택시 요금을 페이백 해주더라고요. 그래야 좀 콜이 좀 분산이 되지. 기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콜은 어떤 콜이에요? 카카오죠. 나는 카카오가 미워서 우버콜 할 줄 알았는데 사용하기 좋은 콜. 카카오죠. 그게 카카오가 너무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버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카카오티가 길손님한테도 수수료를 받아서 공정위한테 39억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기사님은 길손님 수수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수수료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맹된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길손님이나 다른 콜에 대한 수수료를 안 받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피크 시간에는 길에서만 손님을 골라 태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앱만 이용하던가. 이제 콜이 없는 새벽 시간 되죠. 그럼 이제 카카오를 켜서 카카오를 가겠죠.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수수료를 뭐 1,000원, 2,000원 내시면 우리 그 가맹 택시가 가서 택시가 잘 잡힙니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되면 기사들이 다 콜을 꺼봐요. 그럼 누가 카카오를 쓰겠어요? 사람들이 가맹을 하고 그 일반 손님들을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나 같아도 안 태울 것 같아요. 카카오 가맹을. 손님들 입장에서는 수수료 뭐 1,000원 많으면 뭐 한 3,000원 내는데 내도 어차피 안 잡혀. 다른 거 우버나 다른 콜을 썼더니 이건 잡혀. 그러면 우버로 사람을 뺏기겠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시장 경제에 맞춰서. 방송 나가면 기사님들한테 욕 먹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미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이거 얘기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는데 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세상이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물론 맞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남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나도 맞다고 하면 줏대가 없는 거죠. 제가 기사님 운전석에 좀 앉아봤습니다. 근데 앉으니까 되게 편해요. 안정적이다. 내가 나이 걱정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매력인 거지. 젊은 사람이 나 이거에서 부자 될 거야, 돈 벌 거야 이 생각으로 오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일반 직장인보다 돈 모으기 좋은 건 맞아요. 손님 중에 태우기 싫은 손님, 공격적인 손님, 진상 손님, 술 먹고 안 일어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위험한 손님, 운행 중에 차 문 여는 사람 택시 꽃뱀 손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흔히 막 문신충이라고 하잖아요. 인상이 좀 험악해 보이시는 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세요. 자기가 남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예의가 더 바르고 인사성이 더 좋아요. 탈 때부터 막 말투에 뭔가 막 분노가 차 있는 이런 분들 진짜 태우기 싫죠. 되게 까탈스러우신 분들이 계세요. 모든 앱의 기본 원칙이 내비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신호가 끊겼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게 더 빠른 경우 막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호 한 번 더 잡히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700원 더 나왔다고 저한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1,000원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1,000원 주고 보냈거든요. 장기로 따지면 훈수 뜨는 스타일. 네. 아. 그래서 애초에 직업 자체가 오해받기 좋은 직업이에요. 술 먹은 건 이해를 하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 잠들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1년 하고서 진짜 멘탈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돈벌이를 생각해서 참을 수 있을지, 그래서 법인 택시를 요새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술 취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문을 막 이러시는 분이 진짜 계세요. 이 사람 문 여나 안 여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집중을 못 해요. 그러네요. 이게 야. 밤에 일하면 돈이 좀 되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야 되고, 나이트 가자는 사람, 술 먹자는 사람, 번호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같이 술 먹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재워달라고 한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남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직접적인
관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냐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잘못 걸리면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택시는 범죄 경력이 있으면 못 하거든요.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특수자 들어가는 범죄 있죠. 이거 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번호판이 말소가 돼요. 그런데 여자 손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손을 내면 이 번호판이 지금 2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2억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옷을 벗는 사람은 봤어요. 집인 줄 알고. 그럼 기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손님. 술 취한 여자 손님. 취해서 안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딱 보면 알아요. 관상 보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겠구나 바로 그냥 감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술 취한 손님이 코어를 부르면 제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안 태우고 도망가죠. 기사님이 그러면 페널티 먹잖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좀 페널티가 있는 거고 어쩌다 한 번 정도는 페널티 없어요. 혼자 탄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못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또 그걸 또 싸우긴 하는데 그렇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가는 계속 혼자서 말을 하는 거야. 특히나 정치, 네. 종교 얘기. 내가 말을 그만하세요. 말할 수도 없고 진짜 피곤하더라고. 손님이 고바이트 하면 그날은 운행 스톱합니까? 스톱해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돼요? 또 받아야죠. 내가 그걸로 이득을 챙기려고 뭐 이게 아니고 손해가 너무 커요. 일단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벨트 꽂는 데 있죠. 예. 저런 데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트 빼가지고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말리고. 그러니까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받습니다. 버스, 지하철을 안 받는데 그럼 택시는 왜 받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잖아요. 다른 기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다 그 정도 받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손님이 기사를 폭행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냥 맞아야 돼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때리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밤에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술만 취한 사람을 보면은 또 때리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고 사고가 안 났다는 가정하에 그냥 기사만 폭행을 했어요.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고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가법이거든요. 합의를 무조건 봐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신호대기 중에도 운전 중 폭행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계산할 때 폭행하는 것도 운전 중으로 봐요. 법원에서. 기본 벌금이 한 500부터 시작이에요. 합의를 봐도 벌금은 내야 돼요. 기사가 만약에 전치 3주 이상 부상을 당했다. 합의 의사가 없으면 구속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사고가 났다 하면 더 커지죠 얘기가. 뭐냐면 기사 치료비, 차 수리비, 상대차 수리비, 상대차 병원비, 기사랑 합의금도 줘야죠. 벌금 내야죠. 한 4, 5천은 깨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그냥 합의 안 하고 어차피 벌금 낼 거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차피 민사소송 다 들어가거든요. 트라우마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한 번 당하면 웬만하면 밤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취객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외국 차를 보면 네. 이 운전 속에 카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써봤어요. 법인 택시 할 때. 손님들이 다 불편하대요. 나도 불편하고. 제가 쓰던 거는 의자가 안 제껴지니까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뭐 바뀌어서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설치한 택시도 있긴 있어요. 있죠. 요새 늘어나는 추세죠. 기사님 혹시 근무하시면서 뒷좌석 타보신 적 있어요? 네, 있죠. 없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 좋죠. 예, 뒷좌석이 편해요. 예. 기사님도 택시를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 뒤에 타요. 네. 거리감도 좀 있고 앞에 타면 너무 서로 불편해요. 손님이 2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한 사람 앞좌석, 한 사람 뒷좌석. 상관없죠. 뭐 내가 돈 주고 타는 건데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합승 같은 거 있어요.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카카오로 부르면 가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개인 택시 입장에서 잠재적 경쟁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이 택시는 그 자기 돈을 들여서 산 재산권이잖아요. 예. 뭔가 대비책은 나오지 않을까.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 나온 거 보셨나요? 그 지금부터 미리 매입해야 된다고 택시.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일 거면 지금부터 줄여놔야지. 앞으로 택시 좀 과도기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게 기사님들하고 사회적 합의가 될까요? 납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치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으로 그걸 넘기지 않을까. 직접 기업에서 뭐 분담금을 내든 기업도 그 주가나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을 조금 기사들한테 주던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던 뭔가 대비책을 기업에 넘기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 합의 때문에 무작정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정치인은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율주행 차를 직접 매입을 하게 되면
기사는 집에서 놀고 그 택시가 운전을 하면서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면 택시 면허값은 정말 많이 높아질 그죠.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또 기득권이 생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택시 면허로 인해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이 자율주행차를 사서 그걸로 운행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저는 기업에서 매입을 하게 시킬 것 같아요. 번호판을 매입을 하게 시키던가, 기업이랑 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지분의 몇 프로, 그러니까 배당금 형식으로 좀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봐도,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택시 면허값이 한 2, 30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도 지금 내가 처음에 구입했던 그 면허값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기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 뒤로 갈수록 못 받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액수가 적거나. 저는 그래도 기업에서 그거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수입 구조가 만들어지면 매입을 줄일 거예요. 왜냐면 무한적으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보상액을 줄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기업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기사님 생각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몇 년 후쯤 온다고 생각하세요? 길어야 10년, 15년? 그 현대 미국 공장 보면 완전 로봇이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예. 아니, 사람 목숨이 달린 택시를 자율로 하는데 저기서 조립하고 뭐 박스 나르고 이거를 사람이 계속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오면 술 먹고 자는 사람은 누가 깨우냐? 사회적 합의적인 부분, 그 일을 하는 걸 기사를 채용하는 거예요. 기계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안 일어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의 전반적인 통제는 그 기사한테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일자리도 보전하면서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약간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맞아요. 지금 나는 보상금 받고 나가고 싶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싱싱 택시 목표나 계획이 있습니까? 노래방 택시를 메인으로 하고 싶거든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 신선하고 재밌다고 하시기도 하고, 가끔대로 출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개인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네.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택시도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다고 안 좋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 많이 힘들 거고, 그래서 이 멘탈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돈만 번다 생각하시고 절대 만만하게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또 가장 고마웠거나 기억에 남는 손님이 한 분 있다면 어떤 분이세요? 저 영업 첫날에 팁 주신 분이 계세요. 요금이 한 2만 원인가 나왔는데 5만 원 주고 그냥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잔돈 드리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그 돈 많이 버시라고 그러고 주고 가시는데, 그 손님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운행하시면서 그런 손님들만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꿈대로 파이팅!